안녕하세요. 이전 비디오에 이어서 판다스 치트sheet을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비디오부터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subset observations에서 이제 행과 열을 다루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리쉐이핑 데이터는 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summarize 데이터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summarize 데이터 를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새로 생성을 해주는데 summarize 데이터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다스를 사용할 거니까 import pandas spd로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텐데 보통 시각화를 할 때 c본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c본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c본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c본, import c본 as SNS로 c본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df는 SNS에 c본에 load 데이터셋을 해주고요. iris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의 shape 하면은 15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df의 head 그래서 미리 보기 해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작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판다스 치트sheet에 있는 이 summarize 데이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df의 w에 value count를 그대로 코드를 복사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count number of rows with each unique value of vari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value count는 각각의 값을 그룹화해서 개수를 세워줘요. 여긴 W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컬럼을 여기 spaces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각각의 꽃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각각 종류별로 50개씩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숫자 데이터보다는 이런 뭔가 종류 같은 거에 개수를 세는데 저는 조금 더 이 value count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데이터도 어떤 값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볼 수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들의 개수, 그룹화된 개수를 세는데 이 value count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value count 지금은 여기 이렇게 몇 개의 값이 들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저는 보통 이 value count를 만들어서 따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다시 묶어주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컬럼을 지정을 하고 인덱스를 새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value count를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어떤 값이 몇 개 들었는지 확인할 때 이 value count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랭의 df가 있어요. 이렇게 랭의 df를 하면은 여기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몇 개인지를 세워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df 랭의 df를 하게 되면은 150개의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df의 shape라는 걸로도 몇 행, 몇 열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df shape에서 앞에 행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위에 랭 df와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럼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랭 df로 가져올 수도 있고 df shape 0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을 몇 행이 있는지 값을 가져오는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dfw라는 컬럼에 n unique라는 거 그래서 distinct value인 컬럼의 개수를 디스팅트한 개수를 세워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컬럼 W라는 컬럼이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을 넣어주면은 유니크한 거의 개수가 3개다. 여기 보면은 유니크한 거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둘, 3개예요. 그래서 3개다 라고 세워줬고요. 그리고 다른 컬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컬럼을 가져와서 넣어주게 되면은 그 컬럼에 있는 개수를 세워주게 돼요. 유니크한 값의 개수. 그리고 그 유니크한 값들의 몇 개씩 들어있는지 세보고 싶다 할 때는 value count를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df의 describe
이거는 기본적인 통계적 수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df의 describe를 해보도록 할게요. df의 describe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df의 describe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species 데이터는 여기 컬럼에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컬럼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이 describe하고 도움말을 보게 되면은 여기 특정 값들, 여기 그 오브젝트 타입만 볼 건지 아니면은 숫자 타입만 볼 건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움말을 보면 include all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nclude all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include np number 해주면은 numpy로 숫자 형태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np 오브젝트 하면은 오브젝트 타입만 가져오고요. include category 하면은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exclude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데이터 타입은 제외하고 보고 싶을 때 이렇게 exclude, include로 기본적인 통계적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include all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species에서 각각의 종이 다 50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다른 결과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frequency, 탑 frequency인 데이터가 이 데이터이고 그 frequency의 수는 50번이다 라는 요약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np.object로 오브젝트 값만 보도록 할게요. np의 오브젝트인데 아마 numpy를 위해서 안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나 np가 not defined 되었다 라고 오류가 나죠. 그래서 import numpy도 해오도록 할게요. import numpy as np로 numpy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np의 오브젝트 타입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 타입만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종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근데 3개가 다 50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 횟수는 50번 나온다.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카운트는 150개, 그 다음에 유니크한 값은 3개. 위에서 저희가 각각 개별적으로 해봤던 이런 요약 수치를 여기 df의 describe를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clude 이번에는 np의 number를 보도록 할게요. 숫자만 보도록 하면은 기본적으로 카운트 값,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 민, 평균값, 그 다음에 std,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4분의 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describe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치트시트로 가서 여기 보면은 sum이라든지 count, median, quantile, apply, min, max, min 이런 값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건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다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만이라도 복사를 해와서 여기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네, 제대로 예쁘게 보여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sum이라든지 count, median, quantile, apply, min, max 이런 값들을 보도록 할 텐데 예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도록 할게요. 개행이 되도록. 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sum은 합계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 특정 컬럼을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정 컬럼 하나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df에 이 컬럼에 sum 하면은 전체 값의 합계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count 하게 되면은 개수 150개죠. 그리고 다음으로 median 하면은 중간값. 중간값은 1.3이고 평균값과 중간값은 또 달라요. 그래서 평균값도 보면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평균값은
1.1인데 중간값은 1.3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 그 다음에 퀀타일 또 보도록 할게요. 4분의 수 중에서 25%, 75%에 있는 수를 보도록 하면은 네, 이렇게 보여줘요. 값들이 df 컬럼을 지정하게 되면은 특정 컬럼만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컬럼을 지정하지 않으면 네, 수치형 데이터를 전부 보여줘. 여기도 컬럼을 지정하지 않으면 네, 이런 식으로 예, 수치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민,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 이렇게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 apply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apply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네, 값을 일단 좀 지우고요. 그래서 df의 민, 최소값, 각각의 컬럼의 최소값, 그 다음에 맥스는 최대값, 그리고 예, 평균값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df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df의 std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예,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